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오늘은 단유를 하면서 송아지 설사 치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송아지가 설사를 하면 어미젖, 즉 우유가 설사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어미소의 우유를 줄이기 위해서 사료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젖을 못 먹게 하는 단유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송아지 설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송아지 설사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어떤 치료 방식이 유효한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송아지가 설사를 하면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해질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송아지 설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액을 다하는 수준까지 가기 전에는 경구 수액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건 이 탈수 교정이나 전해질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설사라는 변의 상태입니다. 이런 변의 상태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사실은 있습니다. 설사라는 송아지가 일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변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송아지 설사의 치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지만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구수액을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구수액이라는 것, 송아지에게 사용하는 것 전에 사람들이 먹는 스포츠 드링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드링크에는 당이 포함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기서 당이 포함된 이유는 이 당이 탈수를 교정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송아지가 먹는 경구수액을 보면 사람이 먹는 그런 스포츠 드링크와 달리 굉장히 많은 전해질과 포도당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그런 탈수보다 송아지의 설사가 가져오는 탈수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포도당은 송아지 체중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2에서 3g이 들어 있습니다. 즉 40kg의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20g의 그 포도당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 포도당이 혹시 송아지가 젖을 먹지 않고도 자신의 몸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사를 하는 체중 40kg의 송아지가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회 경구수액을 사용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 단유를 하면서 치료가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에너지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0kg의 송아지 기준은 보통 하루 우유 섭취량을 약 4리터 정도 봅니다. 하지만 송아지의 성장까지 포함한 정도의 수치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다 빼놓고 하루 약 3리터 정도를 먹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표를 보면 저것은 35kg의 송아지가 먹어야 될 대용류의 그람수 그리고 포유량을 대략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약 3리터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 우유 3리터가 몇 칼로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볼 수 있는 1리터의 그 우유는 약 70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3배하면 약 2100칼로리를 가지고 40kg의 송아지가 먹는 3리터의 우유의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국에서도 팔리는 제품인데요. 이 송아지 경구수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스푼을 2리터에 타는 그런 제품인데 여기 76g에는 약 41g의 포도당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을 먹이거나 아니면 3번까지도 먹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유를 안 먹는다는 가정하에 3번까지 먹는다는 걸 가정을 하고요. 포도당 40g을 2에서 3회, 즉 80에서 120g을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가 되겠죠. 포도당은 보통 100g에 400칼로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칼로리는 320에서 480칼로리입니다. 조금 복잡했지만 이 계산 과정을 다 거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유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2100칼로리입니다. 그리고 전해질 제제를 통해서 하루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 320에서 480칼로리가 됩니다. 즉
경구 포도당을 통해서 경구 수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유를 통해서 얻는 에너지의 약 15에서 22%가 됩니다. 즉 최대를 잡더라도 약 5분의 1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단유를 할 시에는 송아지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포도당을 되게 진하게 먹여서 고농도 경구수액을 쓰면 어떡할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장액, 즉 50%의 포도당 수액입니다. 저것을 이렇게 보면요, 마치 꿀처럼 매우 찐덕거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런 것을 먹이면 어떨까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저걸 쓸 수 없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추에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 김장을 할 때, 그러면 배추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이유는 삼투압의 원리인데, 밖에 굉장히 이 짠 소금이 있으면 배추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만약 아주 높은 고농도의 이런 포도당을 넣어주게 되면 장관 사이로 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탈수가 일어나는 과정, 설사를 통해서, 그것은 체내에서 바로 물이 빠져나오는 영향인데요. 이런 식으로 고농도의 포도당을 경구로 투여하게 되면 설사는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유를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가스가 차서 도저히 이렇게 우유를 먹일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 보는데 찰랑거리는 느낌이 날 때는 이것은 전혀 다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유를 해야 됩니다. 반면 단유에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12시간 이상으로 단유를 시키는 것은 위험하고요. 특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겨울철의 단유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바로 저혈당 상태로 송아지가 빠질 수 있어서 오히려 위험한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눌러주신 좋아요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